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려면은 이제 정상성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차분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차분이라고 하는 거는 시계열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검정을 통과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듈에 타임 시리즈.py라고 하나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myDiff라고 하는 차분 함수를 만들었고요. 몇 번 차분을 할지 화면 잠깐만요. 자, 이쪽에 이제 타임 시리즈.py라고 하는 모듈 파일을 새로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 차분을 수행하는 함수를 놨어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 받고 그 다음에 그 시계열 데이터 필드 이름을 받고요. 그리고 시계열 그래프를 중간중간에 출력해 볼지 여부를 파라미터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분을 최대 몇 번까지 수행할지 변수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변수를 논으로 설정하면은 정상성 확보될 때까지 무한루프 돌릴 거예요. 자,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여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여야 한다. 자, 일단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df를 리턴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정상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false라는 거는 지금 정상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복의 조건이 얘가 not 붙었죠. not false는 뭐야? 결국은 true잖아요. true죠. 그러니까 while에 true를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변수 값이 true로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무한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반복을 몇 번씩 수행하고, 몇 번째로 수행하고 있는지 카운트할 변수를 하나 준비했고요. 자, 일단은 카운트가 0이면은 원본 데이터라고 한번 출력을 했고요. 0번째에서는 일단 그 원본이 정상성을 만족하는지 봐야죠. 원본 데이터가 정상성을 만족하면 차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외에는 몇 차 차분 데이터라고 출력을 했어요. 자, 카운트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원본은 한번 지나갔다는 얘기니까 그때 차분을 수행합니다. 처음에 카운트가 0으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요 if문은 건너뛰겠죠. 그럼 원본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게 출력이 되면은 시계열 그래프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ADF 테스트를 확인을 했어요. 테스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 표로 묶어서 출력을 했고요. 마지막에 데이터 정상성 여부를 판정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출력을 했고요. 이제 반복 회차가 1차 증가를 했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정상성을 만족했다면 여기서 이 변수는 true가 되겠죠. 그러면 반복을 다 돌고 나면은 일로 왔을 때 여기 조건 안 맞으니까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false가 됐다면은 while문의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니까 이제 다음 차분을 수행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안전장치를 하나 놨어요. 차분 데이터가 만약에 맥스 디프가 논이 아니고만 한 3 정도 전달이 됐다. 그리고 현재 반복 회차가 내가 지정한 최대 회차랑 일치하면은 브레이크, 반복 중단.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하게끔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갖추어 놓고 이제 예제를 들어올게요. 저는 이제 모듈 미리 다 깃에 올려놨고요. 재설치만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평균 이동법, 그 다음에 지수 평할법이에요. 자, 먼저 기본적인 준비 작업. 패키지부터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는 ADF 검정을 하려는 게 아니죠. 평균 이동법하고 지수평할법은 별도의 패키지가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고전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자, 타임 시리즈 모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옵시다. 데이터는 조금 전이랑 동일한 데이터를 할게요. 자, 이미 정보는 다 확인했으니까 info fails로 해서 불필요한 정보 출력은 빼고요. 자, 데이터 전처리 때 여기선 차분을 하는 거죠. 정상성을 확보할 때까지 차분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df는 my diff 오리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이름 세팅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봅시다. 자, 그럼 뜬 거 보면 처음에 원본 데이터라고 해서 시계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죠. ADF 테스트 결과 비정상이래요. 그래서 1차 차분을 또 수행을 해요. 이렇게 바뀌었고 아직도 비정상이래. 이제 2차 차분을 또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상 여부가 됐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리턴된 요 DF가 최종적으로 정상성이 확보된 데이터 프레임인 거죠. 자,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평균 이동법이라는 걸 봅시다. 자, 가장 고전적인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이고요. 주어진 구간의 평균을 구해서 이어서 표시를 해요. 구간은 분석가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고전적인데 결국은 그 2개에서 3개 단위로 묶어서 평균을 구해 그 추이를 시각화해서 판별하는 주관적 방법이에요. 자, 3개월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DF에 몬스 3는 DF의 패신저스에 대해서 자, 평균을 내는 방법이요. 롤링. 그리고 3개월이니까 이 기간을
세계 단위로. 여기서 3개월인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자체가 월 단위로 나와요. 3월, 4월, 5월, 6월. 그래서 이거를 3개씩 묶어서 평균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개 묶고, 이렇게 3개 묶고, 이렇게 3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평균 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은 자연스럽게 3개를 묶었으니까 5월 달에 값이 들어가고 앞에 거 2개는 결측치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를 묶었는데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값이 안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또 평균 나오고. 이런 식으로 3개씩 묶어가면서 평균을 냅니다. 자, 몇 개 더 해볼까요? 3개월, 6개월, 9개월 평균을 내볼게요. 그래서 필드를 추가해 봅시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점점 이렇게 묶여요. 평균을 내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서브 플롯으로 확인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모듈 안 쓰고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그 AX1하고 AX2 그 다음에 AX3, AX4를 만들어서 plt.figure 2행 2열 피그 사이즈는 15에 7 정도로 주죠. 아, 서브 플로트만 들어 써야 되는구나. 서브 플로트. 자, 그럼 위에 그래프 관련한 거 좀 가져와야겠네요. 콤마가 들어가는데 이 콜이 하나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요 4개 필드를 각각 서브 플롯으로 그릴 거예요. sb.lineplot df 걸고요. x는 df.index, y는 원본, ax1에다 겁니다. 2, 3, 4 2, 3, 4 여기에 몬스 369가 들어갔죠? 몬스 3, 6, 9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그 평균 이동을 할수록 이 데이터의 스펙트럼이 점점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어떻게 데이터의 경향이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증감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분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본 데이터 갖다 바로 해볼까요?
자, df2는 origin.copy라고 걸어볼게요. 자, 이게 원본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해보면 데이터의 경향을 읽기가 좀 더 쉬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는 지금 이게 만약에 한 요쯤에서 끊겼다라고 하면 자, 데이터가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한 1년 기간이네요. 그럼 6개월 단위로 증감을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향을 읽어낼 수 있는 거고요. 원본을 가지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 경사가 점점 완만해지면은 그냥 이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예제를 다 남깁시다. 차분되지 않은 원본에 대한 평균을 내볼게요. 평균 이동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시계열 그래프 확인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데이터의 평균을 이동하여 점점 더 그래프가 단순해진다. 이를 통해 그 월별 승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원본 데이터로 확인할 경우 전반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차분된 걸로 갖고 해보죠. 차분된 데이터. 아까 차분된 데이터는 d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프까지 한 번에 갑시다. 자, df2가 아니고 그냥 df로 가면 되죠. 자, 처음에는 어떤 경향을 읽기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평균 이동을 하면 할수록 딱 봤을 때 6개월 단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죠. 평균 이동을 할수록 그래프가 단순해져서 전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6개월 주기로 증가와 증감을 반복하는 트렌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수평할법. 이걸 지수 평균 이동이라고도 해요.
보다 최근의 값에 가중치를 주면서 평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원본에 대한 지수평활.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지수평활법은요, 롤링 함수 대신에 EWM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필드를 EWM으로 바꿔보죠. 여기에 이렇게. 자, 지수평활법이랑 이제 평균이동법은 목적과 결과가 같아요. 이게 어떤 식의 그래프가 경향이나 트렌드를 읽어내는데 좀 더 뚜렷이 잘 보이느냐 차이예요. 여기 오리진으로 해야지 참. 자, 원본을 복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왔네요. df2는 origin.copy.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도 이제 차분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얘는 아까보다 경향을 읽는 게 좀 더 어렵죠? 자, 가다 볼까요? 대충 여기. 절반이 여기. 여기. 자, 얘도 보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거는 대충 보이기는 해요. 근데 다소 경향을 읽는 게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평균 이동법이나 지수 평활법은 시각화 결과물을 분석가의 주관대로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좀 더 가까워요. 추론 통계보다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 더 가까워요. 그럼 이제 남은 방법이 분해 시계열과 통계적 모형 방법이 있는데 결국 이제 요즘은 통계적 모형을 쓰는 방법이 더 적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통계적 모형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형 중에 지금 데이터가 어떤 유형의 모형이 더 적합하냐 이거를 판정하기 위해서 분해 시계열이라는 걸 해요. 이 분해 시계열을 하기 위해서 분해 시계열하는 과정에서 이제 ACF라든지 뭐 이런 테스트 검정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동법하고 지수평활법은 자격증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요즘은 거의 다 안 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계열 분석 방법 하나 뚝딱 했고요. 시계열 분석은 진짜 오래 안 걸리면, 이제 남은 단원들은 단원 하나 넘어가는데 진짜 오래 안 걸려요. 자,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 이거 실습하시면 됩니다. 3시 반에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분해 시계열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설명해서 좀 저도 혼동이 좀 있었는데, 아까 제가 분해 시계열을 통해서 통계적 모형을 뭘 적용할지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좀 혼동이 좀 있었어요. 상관없고요. 통계적 모형을 활용할 때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또 다른 검정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기서 같이 설명하기로 하고, 분해 시계열은 이를테면 계열이 요거랑 마찬가지예요. 평균이동법이랑 지수평활법이랑 계열이 마찬가지예요. 평균이동법이랑 지수평활법은 결국은 평균을 낼 때 정직하게 내느냐, 가중치를 더해서 넣느냐의 차이지, 원본 데이터로 처리해서 어떤 경향을 읽어내고 차분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를 읽어내고, 그거는 이제 일맥상통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분석 방법으로 어떤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느냐, 원본을 넣느냐, 차분이 된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방법이죠. 근데 분해 시계열은 동일한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결과물은 그래프로 나와요. 자, 그래서 계열이 평균이동법이나 지수평활법이랑 좀 비슷하니까 이번 파일에 그냥 내용만 추가할게요. 이번으로 분해 시계열이라고 제목 하나 더 적겠습니다. 자,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5번을 봐야겠죠? 분해 시계열은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시계열 데이터에서 분리해내는 방법이에요. 아까 좀 쉽게 표현해서 얘기했다면 우리가 전교시에 봤었던 평균 이동이나 지수평활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되는 거지만 얘는 하나의 인풋으로 뽑아내야 되는 아웃풋을 다 뽑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세, 계절성, 잔차로 분해를 합니다. 자, 분해 시계열을 하는 방법에는 이것도 시험에 나왔을 것 같은데 갑법 모델과 승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갑본 모델은 그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 성분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 분석 방법이고요. 승법 모델은 각각의 그 데이터들이 곱셈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한 모델이에요. 근데 승법 모델 같은 경우는 로그 변환하면 갑본 모델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경우 승법 모델을 더 많이 쓰는데 갑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동이 일정한 경우 이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넣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왼쪽은 일정하게 증가하죠. 진폭이 일정하잖아요. 오른쪽은 점점점 진폭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이 갑본 모델의 예시고요. 오른쪽이 승법 모델의 예시예요. 승법 모델은 진폭이 점점점 증가해요. 얘는 진폭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가요. 그래서 모델 선택은 시계열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면 되는데 위 그림의 왼편 그래프처럼 변동이 일정한 경우는 갑본 모델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승법 모델이 적합하겠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원본이. 이게 전형적인 승법 모델이죠? 시계열 분해를 위한 패키지는요, 스테이트 모델스 안에 TSA 안에 시즈널, 여기서 시즈널 디컴포즈라고 하는 함수예요. 얘도 되게 쉬워요. 자, 일단 내가 쓰고 싶은 분해 모델을 변수로 지정할게요. 갑본 모델이냐 승법 모델이냐에 따라 쓰시면 되고요. 원본 데이터로 해봅시다. 얘는 원본으로 하는 거예요. DF는 시즈널 디컴포즈 오리진에 대해서 패신저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은 모델 네임을 줘요. DF가 아니고 SD. 그럼 이 SD를 출력을 해보면 전체 실행 한번 할게요. 네, 이렇게 객체가 떨어져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게 옵저브. 얘는 전체 관측 데이터, 실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트렌드. 시즈널이라고 하는 건 계절성을 뜻하고요. 그리고 RESID는 잔차입니다. 요 값들을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도 임포트 한번 해야겠네요. 자, 다시 내려갈게요. 자, 이걸 가지고 my pretty 테이블에 SDDF라고 만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오는구나. 헤드로 갑시다. 20개 열 정도.
이 관측값에 대해서 트렌드 계절성 잔차를 알아서 뽑아줍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추론 통계처럼 어떤 명확한 지표값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시각화해놓고 그냥 거기서 우리가 추세를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 2번 파일에 이런 방법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시각화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자, 여기 SD라고 리턴 받았죠? SD라고 리턴 받았죠? 자, 분해 시계열을 생성한 거고, 자, SD가 분해 시계열 객체입니다. 그러면은 저 분해 시계열을 시각화할게요. 자, 아까 SD라고 객체 만들었잖아요. 얘를 갖다가 메서드 하나 호출하시면 돼요. 그쵸? 원본 데이터, 데이터 트렌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 다음에 시즈널, 몇 개월 단위로 데이터 주기가 돌아온다. 그리고 잔차. 이 잔차는 평균에서 크게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냐 이거를 따져서 이 분석 결과가 타당하다 여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두 개씩 출력되고 되게 못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리턴을 받아요.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나? 피그 사이즈 먹나 한번 해볼게요.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그치, 피그 사이즈 파라미터 없지. 자, 피규어를 리턴 받고요.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피그랑 그래프가 4개가 들어가요. 원본 그래프, 그 다음에 트렌드, 시즈널, 마지막으로 RSID. 4가지 그래프가 들어가니까 서브 플롯이 4개예요. AX1, AX2, AX3, AX4는 figure.getChildren. 이렇게 하면은 AX1, 2, 3, 4에 대해서 우리가 꾸며주고 싶은 걸 꾸며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Y축에 이거 하나 더 추가해 준 거고요. X축은 보면은 여기 RESID라고 돼 있어서 여기만 나오고 있죠. XTX가. 그러면은 AX1점 set XTX는 AX4점 get XTX. get셋이 먹나? 아까 예제에서 한번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F.점 이렇게 나온다.
요 좌표의 요값, 요 좌표의 요값 이렇게 있구나. 처리하려면 또 반복문 때문에 또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프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 타이트한 거를 조금 벗어나고 싶으면은 요 피그 객체를 쓰시면 돼요. 피그.set size inches 라고 해서 넓이는 16, 15에 높이는 한 20 정도 줘볼까요? 자, 이거 피규어 sd.플롯에서 리턴받은 얘를 통해서 사이즈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로 잠깐 착각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를 설정해 줄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데이터를 분해를 해봤더니 트렌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즈널 보면 여기가 1950년, 1952년, 그리고 여기는 1년 단위. 대체로 1년 단위로 데이터가 좀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잔차 평균을 봤을 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분석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그래프 보고 읽어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봤었던 수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과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동 지수평활 분해 시계열 방법은요, 명확한 어떤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본 데이터를 분해했을 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 단위로 데이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거를 시즈널, 계절성이라고 해요. 전체 평균은 1을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잔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분석 결과가 타당해 보인다. 근데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만 밀어보면은 어떤 정확한 수치를 뽑아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론 통계라기보다는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 거고, 이게 되게 밑도 끝도 없이 근거가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불과 10년 전에 출산율이 이 모양인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공격없으셨잖아, 출산율.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주어진 데이터 기간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미래를 예측하는 게 되게 힘들어. 그냥 한치 앞날을 볼 수는 있겠지만 되게 먼 앞날은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볼만하지. 계절성. 데이터가 얼마 주기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만약에 지금 집값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10년 단위로 집값이 들쭉날쭉하는 그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더 참으면 올라갈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한참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요쯤이야. 그럼 요 기간만 참으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라고 예상이 되겠죠. 이런 경향들을 읽어낼 수 있지만 약점이 계속 강조해요.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약간 추론 통계 기법, 즉 분석 모형을 접목한 게 ARIMA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탐색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한번 쭉 추격해 보는 거예요. 자, 실습 파일 2번에다가 내용 덧붙였고요. 요거 실습하시면 얼추 5시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ARIMA 모형 보면은 자격증 책 ADSP 시험 기준으로 시계열 분석 끝나요. 프로에서는 그냥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내용 더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 따르면 내일. 조금 너무 일찍. 그래서 한 내일이나 모레쯤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루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제 데이터 내가 좀 더 구하면. 자,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합시다. 요거 실습하시고 1시간 정도 쉬세요.